네, 안녕하세요. 우리 신앙 이야기의 박PD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새로운 책 천자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양인들의 사고방식이 고대로부터 어떻게 형성돼서 내려왔는지, 서양과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 하늘이 검고 땅이 누른 이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지현황 우주홍황. 하늘과 땅은 현하고 황하며 우는 넓고 주는 거칠다. 여기서 이 하늘천은 거물현에 이어지는 말이 되겠고요. 땅을 가리키는 지는 황, 그리고 우는 홍, 주는 황에 이어지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하늘은 검고 땅은 누르며 이 우라고 하는 공간은 넓고 시간은 거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이것이 어떤 뜻인지는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검고 땅이 누르다 하면 둘의 색깔이 서로 다르며 검고 누렇고 다르죠. 그리고 천도가 또한 다름이니 그 도가 또한 다름이니 천도는 유현하고 멀며 지도는 밝고 가깝다는 말입니다. 유현하다, 천도가 유현하다는 말은 극하고 가물며 이게 거물현이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식 표현으로는 이렇게 가물다, 가물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도는 밝고 가깝다. 이 극할 유자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밝다는 뜻이고 가물현에 대비돼서 가깝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우가 넓다 하면 인간을 둘러싼 공간이 광대무변하며 끝이 없다는 얘기죠. 주가 거칠다 하면 인간의 살아온 역사가 지극히 험난하고 어지러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우주 안에는 그 인간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시각, 인간이 바라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우주, 공간과 시간, 그 기준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뒤에서 계속 이야기되겠지만 서양과는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색깔을 왜 검고 누렇다고 했을까? 우주 공간과 황하를 두고 얘기합니다. 우주 공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상식으로는 온통 검은색이죠. 그리고 땅은 황하를 중심으로 생활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땅이 노랗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눈에 보이는 건 이런 색깔의 대비였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색깔을 말하려고 했을까? 색깔만 그냥 얘기한 거냐? 색깔에도 의미가 담겨 있지만 그 차이를 드러내기 위한 장치로 색깔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 색깔로 이 동양 사람들은 많은 걸 비유했습니다. 인간이 바라볼 때 방위라든지 인간의 몸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데 이 색깔을 적용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면서 또한 보이지 않는 세계를 규정하는 것. 색깔은 눈에 보이지만 그 이면에 담긴 이치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설명해내기 위한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천도와 지도는 다르다는 점. 아까 뭐라고 나왔죠? 유현하다, 그리고 지도는 밝고 가깝다. 이건 대립시켜 보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지 그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늘은 생하고 땅은 육한다. 그래서 하늘을 의미하는 이제 아버지는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송강정철에 제가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가사 중에 한 부분입니다.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천의 역할과 이 땅의 역할을 아버지와 어머니로 대입시켜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거물현, 검다, 그리고 가물현이라고도 우리는 하니까 가물다라는 뜻에는 굉장히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멀다, 아득하다, 가물가물하다, 깊다, 심오하다, 현묘하다, 크다. 이 모든 뜻이 다 들어있습니다. 어느 한쪽만 강조되지도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해석을 해내야 된다는 거죠. 가물다 하면. 매우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 특정 표현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뜻을 의미한다. 하늘에는 똑같은 뜻의 흙을 쓰지 않는다. 예. 하늘을 표현할 때는 검다라고 할 때 이 현을 쓰지 흑자를 쓰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황은 누렇다 색깔이고 이것이 황제의 색. 하늘과 대비되는 땅에서 땅의 가장 으뜸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황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황제의 색. 그리고 땅 중앙 방위로는 중앙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대비되는 인간의 색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이 검다는 것은 대신에 뭐였습니까? 방위는 북쪽이죠. 북쪽. 색깔을 놓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 우리 전통적으로 동양에서는 오방색, 오행이 적용된 이야기입니다. 방위에 따라 색깔이 부여되어 다양한 뜻을 가지고 있으며 상호 관계에 따라 그 의미의 폭이 넓어집니다. 동쪽은 녹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붉은색, 북쪽은 검은색, 그리고 중앙 누런색.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사람의 몸이나 성품도 여기에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오행으로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많이 설명을 했죠. 그래서 동양적 이원론이라고 표현했는데 그 뒤에 이제 서양적인 이원론도 이야기를 합니다. 동양적 이원론을 볼 때는 그 비교 항목 가운데 있는 비교 항목을 기준으로 봅니다. 상징 천체에는 현은 하늘, 황은 땅, 지구, 그리고 색깔로는 현은 검정, 황은 노랑, 그리고 상대적 크기로는 현은 크다, 황은 작다. 인도와의 상대적 거리는 현은 멀다, 황은 가깝다. 상대적 밝기, 현은 어둡다, 황은 밝다. 인간성과의 관계, 현은 신적, 그리고 황은 인간적.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교 항목으로만 봐도 이 인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양적 이원론은 그냥 이렇게 뭐 기준이 없죠. 뭐 동양하고는 달리 그냥 이걸 서로 대립항으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 남자와 여자, 선과 악, 빛과 어둠, 신적, 악마적. 뭐 이쪽에는 악마적, 인간적도 들어갈 수 있겠죠. 인간을 악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동양적 이원론과 비교했을 때는 아까 이 하늘, 현은 어둡다였는데 이쪽은 뭡니까? 빛이죠. 오히려 땅이 어둠입니다. 이건 아마 신의 기준이었을 때 그렇게 보였겠죠. 그러나 인간의 기준에서는 오히려 땅 쪽이 가깝고 더 밝게 보입니다. 그게 달라요. 서양은 어떻게 하늘의 뜻을 다 알고 이렇게 기준을 정했을까요? 인간인 주제에 더더군다나 악하다면서. 이게 정말 좀 말이 안 되는 기준인 거죠. 자기가 신의 뜻을 모든 걸 안다는 거겠죠. 이렇게 좀 다릅니다. 동양과 서양이. 전 세계가 모두 이원론적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이원론은 중국과도 조금 다른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른바 양이 극단적으로 강조되는 서구와는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음적 요소들이 강조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주라고 하는 말 속에도 무한한 시간과 만물을 포함하고 있는 끝없는 공간의 총체라고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우주를 설명할 때 공간과 시간, 인간이 살아가는 바로 그 시간과 공간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우주라는 공간은 넓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란 거칠고 종잡을 수 없으며 아이러니하고 폭력적인 것입니다. 서양의 코스모스와도 다른 점이죠. 코스모스는 신이 질서를 부여한다는 거죠. 혼돈, 카오스에서 질서를 부여한 코스모스를 창조한다는 건데요. 그 기준이 이제 그 질서가 있느냐 없느냐가 되겠죠. 그 서구에서는 질서와 혼돈이라는 극단적 비교를 하지만 동양은 우주 안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다. 그래서
뭐 인간이 사실 뭐 창조 때 제일 마지막에 태어난 인간이 그 앞의 일들을 다 볼 수도 없었을 텐데 그렇게 다 했다라고 합니다. 성서에도. 그러니까 인간적 시각은 없습니다. 전부 신적인 시각인 거죠. 근데 그걸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신 또는 세계에 관한 시각의 차이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우주라고 하는 말 속에도 신과 세계에 대한 시각이 다르다. 네, 여기까지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